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미적분 시간 첫 단원 들어왔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 영상이 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우리 이제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다룬 적이 있었지. 이거와 이제 비교할 것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인데, 그럼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 이 두 가지 우리 극한을 다루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 전에 우리 수열과 함수의 차이를 좀 알아봐야 돼. 그래야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부분에 어느 부분이 공통이고 어느 부분이 다른 점인지에 대한 그 둘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열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수열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수원에서 하던 건데 수열 하면요 수의 나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열은 다음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괄호 두 개가 구성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n에 대한 함수식이 나와 있어요. n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n에 대한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일반항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n에 대한 함수를 n으로 이루어진 함수죠. 여기서는 1차 함수죠. 요거를 기호로 우리 보통 an, 보통 이제 뭐 fn, 일반적인 함수 기호 fn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a 쓰고 n 쓴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소문자 a가 수열에선 함수 기호였고 n이 변수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열이 뭐냐면 어떤 함수식 n에 대한 어떤 식이 있으면 그 n 자리에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n에다가 1, 2, 3, 4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들을 대입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a1, a2, a3, a4, a5, a6 함수값들을 대입했던 거지. 1을 여기다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5고 3을 대입하면 8이고 4를 대입하면 11, 15를 대입하면 14,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17,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나갔던 거죠. 그쵸? 그때 우리 이렇게 나열된 숫자들의 조합, 얘네 숫자들의 집합,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다?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나열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수열의 표현, 요것도 수열 표현이었어. 그래서 수열을 나열할 수도 있고, 묶어서 한 번에 중괄호 안에다가 일반항을 써서 표현한 것도 있었지, 그치? 그래서 수열도 결국 뭐냐면, 수열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니? 함수예요, 함수. 함수가 쫙 있으면 그 안에 수열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쫙. 그래서 함수의 각 극한에서 갖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성질을 수열의 극한이 그대로 다 따라갈 거예요. 그럼 수열과 함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3n-1이잖아? fx는 3x-1이라는 일반적인 1차 함수와 an은 3n-1이라고 하는 요 일반항 두 개는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1차 함수잖아요. 그죠? 똑같은 1차 함수인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차이가 있었지. 바로 뭐냐면 가장 큰 차이 요 위에서 해당하는 우리가 x라고 쓸 때 x는 실수 전체의 값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요 n이라고 하면 n은 자연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수. 1, 2, 3, 4, 5, 6, 7, 8, 9 이런 값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변수가 실수 전체냐 자연수냐라고 하는 요 둘이 가장 큰 차이였던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극한을 다루는데 그러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3n-1과 x가 무한대로 갈 때 3x-1. 자, 우리 수2에서 하던 거. 자, 위에는 함수의 극한, 요거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변수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무한으로 가게 된다? 그럼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고, 변수가 실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 특정 숫자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대로 갈 땐 함수의 극한이라 부르는데 둘 다 모두 무한대가 되는 건 맞는 거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와 n이 무한대로 간다의 차이를 보면 이게 x고 n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x는 실수 전체니까 x는 이렇게 가는 거야. 쭉 무한대 쭉 이렇게 커지는 거고 n은 어떻게 커지냐면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땡땡땡땡땡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n은 자연수 상태를 유지하면서 커지는 것이죠. 오케이. 두 개 차이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어떤 내용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내용도 있을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하던 거잖아. 근데 이거 말고도 뭐도 있었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특정 숫자에 가까이 갈 때, 이때의 극한도 함수의 극한에서는 다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3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001, 3.0001 이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2.99, 2.999 뭐 이런 상황도 생각해 줘야 돼. 기억나나요?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했었어. 그런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저렇게 변수가 이렇게 무한대, 음의 무한대, 특정 숫자에 가까이 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함수식이 있을 때 n은 자연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n이 음의 무한대로 갈 수 있나? 없습니다. n이 3으로 가까이 갈 수 있나? 3은 되지만 음수도 안 되고 3은 되지만 3에 가까이 가는 건 안 돼. n은 자연수야. 어떻게 자연수가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 이제 정리합니다. 똑같아요. 두 개가 거의 똑같아.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거의 다 똑같은데 어떤 차이만 있냐면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x가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 x가 특정 숫자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에 있는 요 x에 관한 식의 극한을 찾는 건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만 커지는 거야. n이 자연수만 되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다루는 거, 요거는 수열의 극한.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얘가 극한,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라고 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극한 값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때는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두 가지만 있다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플 한번 보세요. 마플 하나 보고요. 여러분들과 하는 설명은 마플로서 이제 바로 개념 설명을 마플로서 하나씩 유형 설명 하나 하면서 마플에 맞춰서 개념 설명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1번 있습니다. 1번. 자, 1번 풀어볼게요. 다음 수열의 극한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수열이라고 나와서 이 수열, 아까 수열은 중괄호와 안에다가 일반항을 적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수열, 쟤는 수렴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6분의 5의 n제곱은 극한값이 있니 없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n은 무한대로 가는데 n은 자연수였잖아. 그래서 이게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 값을 하나하나씩 써보면서 찾아보면 오히려 더 편해. 그러니까 얘가 1일 때는 마이너스 6분의 5고요. 2일 때는 36분의 25고요. 그 다음엔 216분의 125가 되겠지, 마이너스. 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간극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니?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이 절대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한참 가까이 가다 보면 얘는 어디에 가까이 갈 것이다? 자, 극한값 오랜만에 합니다. 극한값은 실제 도달값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목표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표값은 0이 된다. 극한값은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있는데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묻고 있는 거야. 그럼 n자리에다가 하나씩 넣어봐. 1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4고 3 대입하면 0이고 4고 0이고 4고 0이고 4고 04 04로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숫자가 없으니까 이땐 발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는 없던 발산이에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없던 발산이야. 왜냐면 n이 자연수 상태로 유지될 때만 나올 수 있는 발산. 특정한 값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얘를 발산 중에서도 무슨 발산이라고 하냐면 진동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한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3번도 이제 이렇게 써줘. 자, 제가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에 n제곱 더하기 1. 자, 이 극한은 어디로 갈까 볼까? 1을 대입하면
2분의 0이고 2를 대입하면 3분의 2고 그 다음에 4분의 0 그 다음에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요 숫자가 얼마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야. 홀수 번째는 무조건 다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발산할 거다. 진동 발산할 거다라고 생각 들잖아요. 3분의 0, 3분의 2, 또 그 다음 것도 이제 4 대입하면 0이 나오겠지. 근데 진동 발산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숫자는 얼마 나오냐면 5를 대입하면 6분의 2야. 얘랑 간격이 점점 벌어지지. 이 분수 점점 0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한참을 간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1억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1억 분의 2야. 그 다음 숫자는 0이지. 근데 1억 분의 2도 거의 어디에 가까운 숫자? 0에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얘는 몇 점의 간격이 차이가 있으나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러니까 홀수 번째도 0 값도 0이고 짝수 번째 값도 매우 0에 가까운 숫자야. 그러니까 목표 값이 어떻게 된다? 0이 되겠다. 그래서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n에다가 첫 번째 방법은 n에다가 1, 2, 3, 4 한 개씩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따졌던 것처럼 n의 값에다가 바로 무한대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에다가 막 10억 n에다가 막 100억 이런 숫자 엄청나게 큰 숫자들을 직접 한번 대입해 보는 거지. 요 n 자리에다가. 그래서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하나씩 앞에서부터 넣던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4번을 보면 4번은 이렇게 찾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와 있죠. n 더하기 1분의 n제곱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분모도 이거 봐봐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갔는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성질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볼게. 분 n을 무한대로 가니까 n으로 위아래를 나눠주면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이렇게 돼버려. 그럼 n이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1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얘는 무한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어차피 뒤에 살 얘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봐볼까요? 5번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5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렇게 나왔지. 1 빼기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자, 요거는 일일이 나열해도 되지만 n에다가 바로 직접 무한대를 대입해보자. 그러니까 뭐 10억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를 대입해볼까? 10억? 자, 10억을 대입하면 10억 분의 1이야. 야,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뭐 1000억 분의 1 어디 가까이 가겠어? 얘 0에 가까이 가겠지? 그래서 극한값, 목표값은 1이 될 것이다.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 2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데, 자, 옆에 여기 유형 2번에 나와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던 요 요약본 내용, 여기 이제 바로 뭐냐면 이런 거야. 수렴하는 두 수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이 각각 알파, 베타면 다음에 같은 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봐봐요. an이라는 함수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하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일반항 bn의 극한이 베타라고 하면 이런 성질이 있다고.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쓸 수 없는 거긴 한데, 자, 봐봐요. an, bn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쓰는 건데, 이렇게 an과 bn 두 개의 함수 혹은 수열이 있습니다. 일반항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극한값이 모두 알파, 베타로 수렴하면 요 앞에다가 an에다가 실수배 k하고 l을 곱해서 실수배를 하고 4층 연산을 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 새로운 함수를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쫙 얘가 알파로 수렴해. 얘도 수렴해.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던 성질 그대로입니다.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발산하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밑에는
케바케. 나하고 이거 수투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다시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케바케. 이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 얘가 알파로 수렴했고, 얘가 베타로 수렴했다. 그럼 얘들의 수렴값은 K 알파, L 베타지. L 베타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결합 통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라고 했던 함수의 극한에서 성립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면 수렴. 그 이외의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그때마다 다뤄줘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유형 맨 마지막에 아마 설명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대신 중요한 게 있어. 나누기. 여기서 나누기지? 여기 나누기. 잘 보세요. 나누기일 때는 뭐가 0이 아니라고 했냐면, 나뉘어지는 식의 값. 그치? bn도 0이 아니 돼야 되고, 베타도 0이 아닐 때만. 즉, bn의 극한값도 0이 아닐 때만.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뒤집어 놨네요. 그쵸? 두 개를 나눠놨네. 반대로 오네, 반대로. 아무튼 간에, 분모에 깔리는 애가 극한이 0이 아닐 때만,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 Bn에 대해서 뭐 찾아라 라고 나왔는데, A에는 3으로 수렴하고, B에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하고,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각각의 수렴값들을 그냥 조합해서 각각의 극한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리미트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더하기 2bn 빼기 5를 보면 요거 an 어디로 간다고? 3으로 간다고. b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요. 그래서 조합을 해주면 전체는 0으로 가는 거지. 0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우리 이렇게 보는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n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식, 그치? n에 대한 복잡한 일반항이 나와 있으면 위에 있던 함수의 극한이 갖고 있던 의미가 뭐라고?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수열이 갖고 있던 의미가 부분을 쪼갠다. 쪼개서 얘의 극한을 따로 살핀다. 얘가 만약에 알파로 갔다. 얘의 극한을 살폈는데 얘가 베타로 수렴했다. 얘가 감마로 수렴했다. 그럼 전체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감마가 된다. 이게 바로 저 수열의 극한의 가장 기본 성질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인 내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같은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4번에는 3번이 틀렸다는 거. 4번에 몇 번이 틀린 거야? 4번에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일이 계산하지 않겠어요. 3번 봐봐봐. 3번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bn분의 뭐야 여기가? 7am 빼기 1이야. bn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2로 간다고. 요 내용처럼 계산하면 되겠죠? an 3으로 가. 그럼 얘가 21 빼기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자,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9번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빈칸은 여러분이 다 채워놓고요. 자, 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열 A, Bn이 모두 수렴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고? 수렴한다고 나왔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리미트 AN. 어차피 N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생략해서 쓸 때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한번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 자, 얘를 알파라고 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을 베타라고 한다면 자 1번 자 이 극한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 두 함수 두 일반항을 합친 합결합한 함수 합결합한 일반항이야. 합결합 함수의 극한은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게 3이고 곱결합 함수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알파 베타겠지. 두 개는 3이고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않아? 주어진 일반항을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n bn이라고 딱 한다면 요거 합결합이니까 합결합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가는 거고 얘는 알파 베타로 이렇게 수렴하겠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9고 얘가 4니까 극한값은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유형 3번도 볼게요. 자, 이제 개념이 아까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거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12번. 여러분과 몇 문제들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수렴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an의 극한이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를 알파로 두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알파. 그럼 이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다? 알파 더하기 5. 이 알파 더하기 1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3이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3을 얘를 이쪽에다가 양변에 곱해버리면 알파 더하기 5는 6알파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알파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알파 값이 5분의 2다. 이 값이 5분의 2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도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자 13번 봐볼게요. 13번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볼까? 뭐가 있냐면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A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값이 예를 들어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요?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한다면 어디로 갈까라는 거잖아. 자, 이 기호를 잘 뜯어도 봐봐. 자, 우리 FN이라는 기호와 AN이라는 기호는 똑같아. 그래서 수열에서 말하는 요 AN이라는 건, 요 A는, 수열에서 말하는 A는 함수 기호입니다. 함수 기호. 그러니까 옆에 있는 N을 가지고, 여기 N 있잖아. 그치? N을 가지고 A라는 계산을 하라라는 얘기인 거야. 마치 요 F가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N이. 그러니까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값에다가 A라는 수열, 그러니까 일반항이죠. 함수죠. 함수 계산을 하면 이 전체 값이 알파를 향해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n 플러스 1도 당연히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얘도. 그쵸? 그럼 그 무한대로 가는,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니까 한없이 커지는 숫자에다가 당연히 똑같은 계산, 똑같은 연산을 해서 나온 값은 어디로 가겠어? 알파라는 값을 목표로 가겠지.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오잉. 그래서 자 13번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자 AN 플러스 2 AN 제곱 A3N 등등등은 다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 라고 해주면 돼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공통의 특징을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 말 뜻이 뭐야? 요게 의미하는 바가 무한으로 가는 값에 a라는 계산을 해주면 이 전체 값은 알파를 향해 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지. n이 무한대로 갔대. 그럼 이거 이제 가면 얘가 이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수렴값을 알파라 두면 얘도 알파 더하기 2로 가고 위에 있는 것도 3알파 더하기 1로 가는데 전체 극한값이 2가 되니까 계산해볼까? 그러면은 3알파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서 2알파 더하기 4가 돼서 알파 값이 3이다. 즉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옆에 16번이 있는데요. 자, 16번은 아직 안 배운 거니까 16번에다가는 패스라고 쓰고 유형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자. 유형 4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유형 4번. 네, 4번으로 잠깐 넘어가 주세요. 유형 4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리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할 건데, 이것은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